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인데 2단원 제목이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2단원에서는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 표현은 무엇이고 도대체 왜 관용 표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해요. 관용 표현은 무엇이고 활용하면 좋은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어부터 봐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는 핵심 개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과 관련한 오늘의 핵심어는 관용적이라는 낱말입니다. 관용적. 국어사전을 찾으면 관용적이라는 낱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쓰는 또는 그런 것 하고 뜻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쓰는 또는 그런 것. 오랫동안 썼다? 굳어졌다? 자, 이게 관용적의 뜻이라면 그래요. 관용 표현의 뜻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관용 표현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 관용 표현의 뜻은 앞뒤 문장을 살펴봐요. 그리고 관용 표현에 포함된 낱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선생님 대체 관용 표현이 뭔데요? 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그 낱말의 원래 뜻하고는 달라요. 새로운 뜻으로 그것도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래요. 자, 우리 아까 관용적이라는 낱말 뜻 핵심어였는데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쓰는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졌는데 그 낱말의 원래 뜻하고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언제 왜 이렇게 새로운 뜻으로 쓰게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관용어 그리고 속담 따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발이 넓다. 아, 그 친구는 발이 넓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이때 발이 넓다가 바로 관용어, 관용 표현이 되는데요. 다른 학교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그 많은 친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꼭 다른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 여기저기 활동 범위가 넓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진짜 발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이 정말 큰 크기라는 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졌는데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관용어 말고도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와 같은 속담도 관용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용 표현을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 전하고 싶은 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려는 말을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관용어를 전혀 모른다면, 발이 넓다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발이 넓은 거랑 아는 사람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친구는 발이 넓어서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 여기저기 활동 범위가 넓다는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전하고 싶은 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의 활동을 좀 만나봐야겠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86쪽에 대화가 있어요. 가의 대화를 보면 재미있거나 새로운 뜻이 있는 표현, 즉 관용 표현이 나오는데 맞아요. 눈이 번쩍 뜨인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번쩍 뜨인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뭐 놀랐을 때 아니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정신이 갑자기 들었을 때 눈이 이렇게 번쩍 크게 정말 떠지죠. 그래요. 눈이 번쩍 뜨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이 갑자기 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자, 86쪽에 보시면 대화 나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재미있거나 새로운 뜻이 있는 표현 있어요.
그래요. 바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면 달리는 말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어요. 달리는 말에는 발이 있죠.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발이 없는데도 소문이 금세 퍼집니다. 그래요.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표현의 뜻은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의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두 가지 살펴봤네요. 눈이 번쩍 뜨인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 번쩍 뜨인다라고 하는 말, 우리 얼굴에 눈을 정말 번쩍 뜬다라고 하는 말 외에 놀라거나 정신이 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용 표현이란 오랫동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뜻으로 바뀐 표현을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활동 하나 더 볼게요. 우리 88쪽을 살펴보시면 영철이와 은수의 말이 나와요. 이게 친구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4명의 친구가 하나의 그림을 같이 협동해서 완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철이는 너희는 4명이 함께 그리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친구들이 협동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때 은수는 너희는 역시 손발이 잘 맞아 라고 했습니다. 자, 영철이가 말한 너희는 4명이 함께 그리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은수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역시 손발이 잘 맞아, 손발이 맞다 라고 하는, 그래요, 관용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손발이 맞다. 자, 그래서 영철이와 은수의 말 가운데서 더 간단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 바로 은수의 말 입니다. 왜냐면 관용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관용 표현을 활용하니까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이렇게 은수의 말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글에 사용된 또는 말에 사용된 관용 표현의 뜻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텐데, 자, 관용 표현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요, 관용 표현이 활용된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관용 표현에 포함된 낱말의 뜻을 되짚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90쪽 1번에 보시면 남매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동생이 오빠에게 휴대전화를 구경해보자 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두 가지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그리고 김이 식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관용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관용 표현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요, 국어 사전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시면 속담 및 관용구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국어 사전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늘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관용 표현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요, 대화의 앞뒤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떤 뜻인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쇳불도 단김에 빼라.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나도 이제 휴대전화를 좀 사달라고 해야겠어,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빨리 가서 구경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여기서 동생을 좀 말렸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 때문에 김이 식어버렸잖아, 김이 식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을 활용했는데요. 자, 이때 활용된 김이 식다의 뜻은, 그래요, 재미나 의욕이 없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대화의 앞뒤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관용 표현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91쪽 2번인데요. 지연이와 안나의 대화예요. 여기서도 관용 표현이 나옵니다. 지연이와 안나가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는 상황인데, 이때 활용된 관용 표현, 간 떨어지다 라는 말이 나와요. 간 떨어지다. 정말 간이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서 간이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 떨어질 뻔했잖아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 떨어지다, 그래요, 매우 놀라다 라는 뜻이죠. 자, 지연이가 안나에게 양을 많이 준비한다 라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양을 많이 준비하는 거니? 이때 쓸 수 있는 관용 표현? 그래요. 손이 크다. 넌 정말 손이 크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 크다는 정말 손의 크기가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이에요. 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92쪽 보시면 꿈을 펼치는 길,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보고 또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이죠. 다양한 관용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용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는가? 다양한 정말 관용 표현들이 사용되었는데 이걸 이제 뜻을 짐작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하를 얻은 듯 이라는 관용 표현의 뜻 어떻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천하를 얻은 듯이라는 관용 표현의 앞에 보면 학교를 졸업하면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신나서 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천하를 얻은 듯은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움이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 뜻을 알아보면 손꼽아 기다리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은 기대에 차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관용 표현은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금이 가다 라는 관용 표현은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이고 막을 열다는 무대의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시작하다 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에요. 쇳불도 당기면 빼라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소개되고 있는 관용 표현의 뜻은 모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과서 하는 활동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주제로 해서 1분 말하기를 하는 활동이 나와요. 이때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말해보자 라는 것을 봤으니까 관용 표현을 활용한 1분 말하기를 해보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활용해야 되겠죠. 주제가 자신의 꿈이에요. 주제가 자신의 꿈. 따라서 1분 말하기를 할 때 우선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부터 떠올려 봐야겠죠. 어떤 내용을 말할지 계획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고 새로운 활동을 좋아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울리는 관용 표현 뭐가 있을까? 간이 크다 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의 꿈을 말할 때 활용할 관용 표현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보고 말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관용 표현의 정확한 뜻이 궁금하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하다. 이럴 때 속담사전 또는 관용어 사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1분 말하기를 서로 해보고 또 상호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잘 말을 했는가? 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때 관용 표현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한 관용 표현이 내용과 연결되는지 어울리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보시면 간이 크다, 귀가 얇다, 눈에 띄다와 같은 관용 표현이 예로 나와 있어요. 간이 크다는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이고요. 귀가 얇다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귀가 얇아서 친구들의 꿈을 들으면 저도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띄다 라고 하는 관용 표현도 나와요.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인데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제가 눈에 띄게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 내용을 말하기에 적절한 관용 표현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퀴즈 살펴볼까요? 오늘 퀴즈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자,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 뭐라고 한다? 그래요.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이 단어 배웠는데 선생님 저는 관용 표현이 뭔지 몰라요 라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용 표현의 정확한 개념, 또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 관용 표현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앞뒤 문장 살펴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과서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관용 표현의
뜻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관용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듣고 관용 표현을 찾은 뒤에 관용 표현의 뜻 파악해 봤어요. 또 새롭게 안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간단한 말하기를 하는 활동도 살펴봤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찾은 관용 표현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 그 관용 표현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 관용 표현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는 것, 모두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활동입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